안녕하세요.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 TV의 황효순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치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8가지에 대한 한비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 우리가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비의 8간편을 보니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부터 이미 그 정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의 법과 사상이 제왕학이나 군주의 통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비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통치권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비의 글에는 통치권에 관련된 교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8간편 역시 군주의 통치권 안정을 방해하는 8가지 간악함을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다른 많은 글자 중에서 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간의 뜻에 간사함, 옳지 못함, 심지어 악한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8가지의 간악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동상, 즉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이 간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비는 이들이 군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미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와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은 부인이나 후궁, 또 배우나 흥을 돋우는 주변의 미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적인 유혹과 편안히 쉴 수 있는 침대를 무기로 삼아 군주들에게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정한 사안들을 재고하도록 하거나 특별히 지목된 사람들의 인사 문제에 대한 청탁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한비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춘추 전국시대의 수많은 제왕들이 자신의 아내나 후궁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방인데 제방이란 곁에 있다, 즉 측근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신복, 비선 세력 등을 포함하여 황제의 주변에서 군주의 기호에 따라 그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광대나 배우들도 측근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군주의 마음을 사고 군주의 총애를 무기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과 패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수시로 결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통치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영인데요. 부영은 통치자의 방계나 숙부, 이복 형제들인 공자, 군주가 특별히 총애하는 조정의 중심과 고급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왕실은 대개 통치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혼인을 통해서 유력자들과 연계를 하죠. 그래서 왕실은 귀족과 권력자들과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여 요구하면 통치자는 정말 외면하기 힘들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또 함께 고생해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상해줘야 되겠다는 심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친인척들, 부영들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권이나 부당한 인사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한비가 8간 중 유일하게 부영에 대해서만 형벌이라는 대비책, 즉 가장 엄격히 대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앙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앙이란 표현에서 한비는 재앙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속성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작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후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양왕의 예를 한비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처소, 즉 궁궐이나 누각, 정원 등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또 미녀나 애완동물을 즐기고 치장하는 것, 혹은 진귀한 보물에 대한 애착. 다시 말하면 주로 이 통치자의 사치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부패와 부정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비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통치자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은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치자가 선호하는 것을 주변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맹입니다. 민맹은 백성을 기만하여 이들의 환심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과 맹은 모두 백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맹은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백성을 말하고 즉 본지인들과 달리 마음을 얻지 못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심을 베푸는 것, 이것을 한비는 하찮은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통치권을 크게 손상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만을 위해 은혜를 베풀면은 결국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 공평함을 상실한 은혜는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백성을 기만하는 자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법이 없고요.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이를 어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국가의 재물을 사용하여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번 검증 단계를 걸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제왕은 신하들이 자신들의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사로이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간악함은 유행입니다. 유행이란 유창한 변설이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사실상 다양한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는 자신이 처리해야 되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각 전문가들과 책임자들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내용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부정이나 부패함이 개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을 옆에 두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유색객들, 여기에서 한비가 이들을 갖다 이제 쭉 예로서 열거하고 있는데 정말 철학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진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신들과 화려한 달변가들이 결탁하는 경우에 군주는 판단력을 상실하곤 하죠. 그래서 토론이나 논의의 자리에서 말의 출처나 그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과 결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악함은 위강입니다. 위강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패거리를 만들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로이 패거리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신들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비호 세력들과 결탁한다는 데 바로 그 특징이 있습니다. 통치의 목적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인 패거리들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을 착취하죠. 이런 불법 패거리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은 잘못된 의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고 항상 자기를 도와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를 찾죠. 이들은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 분야에까지 어떤 조직에든지 침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무력 세력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사회는 그것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쇄해야 된다라고 한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번째 그 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라는 겁니다. 사방이란 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주변의 강한 나라의 힘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수많은 제후국들은 약육강식, 그러니까 통치 권력을 위해 서로 결탁하고 배반하는 행위가 많았죠. 특히 국내에서의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의 위세를 이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강대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대국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늘 과시를 하죠.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존재합니다. 통치권의 붕괴와 법의 무력화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는 무리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을 막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백성을 외면하고 기만하는 무리들, 즉 이 간악한 무리들을 선별하는 지혜와 철저히 배격하는 용기가 통치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비자에 나오는 한 문구를 생각하면서 오늘 국가의 안정을 해치거나 통치권을 무력화하는 간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현명한 자는 능력을 거짓으로 꾸며 군주를 섬기지 않고 공을 세우는 자는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법이다. 이들로 인해 일이 완성되고 공직이 바로 서게 된다. 통치자가 이런 현명한 자와 그 다음에 공을 세우는 자들을 잘 선별해서 기용하는 것이 바로 통치권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한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 TV 오늘 한비자의 독설 시간에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